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독감이 설친다고 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이 법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신도님들이 추위에 온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일본 사람이 아마 영어를 감기라고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그 말이 이 차원 기운을 감축한다. 내가 따뜻한 방에 있다가 나와서 찬바람을 쐴 때에 그전에는 감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온도가 36.5도인데 이 체온은 아프리카나 사람의 체온은 전부 같답니다. 그래서 그 108의 3분의 1이 되는 36.5도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최적한 이 분위기 모양인데, 거기에서 지금은 아침에는 이 영상 6도, 좀 산에는 4도, 체감온도는 언제나 2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36.5도와 6도라고 하는 30도 차이의 온도 조절을 잘 못하면은 그때 감기가 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감기를 그렇게 받아들였는 모양인데, 확실히 지금 감기의 원인이 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것이 좀 독하게 이렇게 되면은 뭐 독감이다. 결국은 부조화의 결과다. 그 적정 온도를 유지 못한 상태.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기로는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몸이 주체를 못할 때 또 감기, 몸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이라든지 또 이루 무게나 공기의 차이에서 와지는 것이 이 감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기 예방을 하려면은 그런 정신적인, 또 이 어떤 음식 조절의 에너지와 여러 가지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 균형. 삶에 있어서도 가정이나 개인이 그 흔히 불균형의 결과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이루려면은 부처님 말씀에는 가장 좋은 것이 보살입니다. 그것은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 함께 조화할 수 있는 육체나 정신적인 어떤 기운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살 행위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최적화된 이상적인 어떤 삶의 태도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어떤 어느 시골인지는 모르는데 어느 시골의 분교에 남자 총각 교사가 있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시골에 와서 이제 교직에 종사를 하는데, 지금은 차도 많고 뭐 다리도 많지만은 수십 년 전에는 그런 게 흔치 않아서 물을 건널 때 주로 징검다리를 이용합니다. 징검다리가 말은다 들어봤는데 징검다리 걷는 분들은, 걸어본 분들은 또 별로 없을 거야. 젊은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면은 곧장에 물이 많이 내려가죠. 그때에
돌을 중간중간에 놓아서 그 돌을 이지해서 건너가는 게 이제 징검돌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사가 징검돌을 밟다가 잘못 놓아진 돌을 밟아가지고 삐끗해가지고 넘어졌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가지고 양말도 다 젖고 양복도 젖고 이래가지고 빨리 집에 되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 어머니가 와 계셨대요. 왜 돌아왔느냐? 보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돌을 잘못 기어서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그 잘못된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이 시간도 바쁜데 참 실제로 그럴 시간도 없고 마음도 못 내고 그래 주춤하고 있는데 어머니 말씀이 빨리 현장에 가서 잘못 놓아진 돌을 바로 놓고 오느라. 그래 속으로 지금 추운데 바빠 빨리 옷 갈아입고 가는 게 저런데 또 되돌아가서 다리를 그 돌을 바로 놓고 오라고 하니까 조금 야소했대요. 그래도 어머니 시키는 거니까 찡거리 가져오라도 막 가서 그 돌을 단단하게 작은 돌로 고고 해가지고 이 시골에 놓을 때는 잘 놓는다고 해도 물이 많이 내려가면 흙이 파이고 이래가지고 자칫하면 뚱뚱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바로 놓고 다시 와서 옷을 갈아입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말씀이 그래 네가 명색이 교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용심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잘못 놓아진 돌을 내가 빠졌으면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조금 시간이 저렇더라도 바르게 손질을 해두고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것이 교사의 책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면 큰 실수가 없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아들을 이래 생각하나 또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데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나 거룩하고 큰 힘이 됐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거의 다 10주 8구는 돌을 바로 놓고 돌아오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냥 오지. 예익하고 성질만 내고 해마차고 오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제시한 보살행의 살아가는 현장에서의 삶의 표본입니다. 잘못 놓아진 돌 때문에 내가 물에 빠졌다 이렇게 했을 때에 참 누가 돌을 이런 돌을 놓았느냐. 자기 잘못한 것은 생각을 못하고 상대를 원망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거기서 바르게 놓아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그것이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은 이 잘못 밟은 돌에 대해서 잘못 놓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는 다음에 다른 사람은 이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 돌을 다시 놓을 수 있는 것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으로서 끝나면은 그거는 지식만 되지 지혜가 안 돼요. 살아가는 데도 큰 힘이 안 돼요. 그래서 보조 스님께서는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는 자세를 지행합일이라,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하나가 돼서
살아갈 때에 사는 재미도 나고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 이 보살도의 근본입니다. 지행 합일. 근데 그게 사실 참 아는 대로 실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보통 타성에 젖어가지고 병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주로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 때문에 이래야 됐다고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나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활 태도인데, 우리 불자들은 뭔가를 알면 좋은 것을 알아도 그렇고 반대되는 개념도 그렇고, 아는 것에 대해서 나쁜 것을 알면은 개선하려고 하고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지를 키우는 것이 기도고 참선이고 여기 오셔서 부처님께 절을 하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바로 과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힘이 되어 가지고 목적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사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되어야 되지. 목적 따로 있고 과정을 허술하게 하면서 목적만 이상만 높이면은 그건 하나의 공유물이거든요. 가능한 한 우리 불자들은 아는 것을 실천하도록 애쓰는 것이다. 저는요, 나이가 70이 넘고 나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전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하기 싫은 게 양말 빠는 거 하고 방 닦는 게 싫어요. 요새는 마포라도 이래 하지만은 걸려가지고 닦아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닦는다는 게 싫었는데, 그래가지고 양말도 한 컬러 벗어놓고는 보여도 내일 벗어놓으면 딴 거하고 같이 하지. 이래가지고 자꾸 미뤄온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양말 빨아야 되지 하면 즉석에 이제 빨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는 모르지만, 하여튼 즉석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제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는 여름 결제 중이죠. 3개월 동안에 한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하면서 출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명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와 자신이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모습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회에 있으면 시끄럽고 해야 할 일도 있고 이래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조용하게 있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은근히 바라봅니다. 3개월 동안만 잘 바라봐도 자기 허물이 보입니다. 보여지면은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선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자기 허물이 깊게 보입니다. 염불이나 주력도 깊이 하면은 다 같지만은 앉아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은 참선이라. 그래서 늘 축원할 때도 참선, 염불, 관경, 정정, 독서는 주력, 이제 우선순위로 그렇게 축원을 하지요. 근원적으로는 다 같은 목적을 갖고 하지만은 시간을 활용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나눠진다 하는데, 그것도 하기 나름입니다. 주력도 잘하면은 참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소리 내고 관경하고
연불하는 것은 자칫 그 소리의 소리를 통해서 일념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은 일념이 되면은 자기와 독대할 수 있는 것도 생기지만은 절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허물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실천을 한다. 이래서 해인사절 때 보면은 선방에 참선하는 스님들한테는 일꾼들이 좋다 하는 건 다 가요. 자시고 뭐고 자축교 뭐 요새 나오는 여기 저기 그 두리안 같은 것도 그때는 없었지만은 강원 우리 글 배우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은 막 선박으로 지고 올라가요. 안고. 그럼 학인들이 막 푸념을 합니다. 응? 선방 스님도 앉아서 졸기만 하고 뭐 하는지도 뭐 참선한다 하는데 우리는 글 읽고 마당 청소하고 이래 힘쓰는데 우리한테는 안 갖다 주고 좋다 하는 거 선방 스님한테 다 가지고 간다고 막 불평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것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참 자기의 허물을 바로 직시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행 합일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 선생이 아주 모범적으로 그렇게 교사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머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해가지고 뭐 상도 많이 받고 아주 모범적인 교사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춥고 이렇더라도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것 일종의 실천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은 저래 가봐도 뭐 그렇고 뭐 앉아서 뭐 TV로 나오면 보고 뭐 좋은 말씀 요새 뭐 천진데 인터넷을 봐도 되는데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이 법회에 참여하는 거하고 힘이 들어도 절에 도량에 들어오셔서 직접 이 부처님께 지심정의에 고향하고 하는 그 마음의 차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춥고 좀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법사를 이 외부에서 도와주고 스님들에게 고향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그 선녀 보살님 내외가 이제는 연세도 있고 너무 힘도 들고 해서 그 자연스럽게 나가서 사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 좋은 집이 있는가 보고 다니고 있는데 참 전부 합쳐서 생각해 보면 내가 2011년도에 다시 왔을 때부터 그때 7, 8년을 도와주고 있다가 또 두 번째 오셔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참 고향을 잘 해주는데 저는 실제로 체력으로도 딸리고 우리 저희도 커져가지고 일도 많고 이래서 상당히 피로를 느낀다고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우리 들으라고 삼식이라고 뭐 그러는데 우리 스님들이 삼식이 대표라. 그거는 뭐 늘 따순 밥에다가 따순 국에다가 일반 사람들은 삼식이라고 해도 나가서 삼법기도 하고 뭐 데워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그게 세 끼를 꼬박 차리고 한다는 게 그게 일반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살님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신경을 덜 쓰고 힘이 덜 들도록 하는 게 좋겠나 싶고 또 사무장님께서도 참 그동안에 일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실제 육체적으로도 되게
나한전지 있고 산신각지 있고 뭘 데크 하는데 내 그 톱질하고 이래가지고 한동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을 때 상당히 참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또 마운틴의 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예 회장하고 같이 주말에 와가지고 뭐를 정말 저도 그거 하고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곳곳에 뭐 페인트, 리스, 또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또 이러면 뭐 깡통 들고 팍 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또 사무장으로 저렇게 책임을 져놓으니까 대회에서도 뭐 정법사 대표로 참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전화 오늘 하면 이리 와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쉬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었고, 또 서로 스님이 힘이 들더라도 또 기도 수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우리 스님들이 좀 스스로 아침 같은 때는 해 먹어도 되고, 또 주중에는 부회장 보살님이 또 잘 살피고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얻는 게 있습니다. 편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조금 저럴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 전체가 삶의 실체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희로애락 감정이나 생로병사 그 자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힘들게 수용하기보다는 그것이야말로 이 진리적인 자체에서 나와지는 하나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당연한 것이다. 사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고 또 길하고 불일하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중생들은 살지만 부처님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모든 것을 참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서 수용을 할 때는 거기서 불편을 덜 느낄 수도 있고, 힘이 들어도 힘이 드는 그 자체를 좀 즐긴다 하면은 좀 그렇지만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도 필요하고, 그것이 수행의 과정이고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함께 늘 뭐 부모간에나 좋은 사람들 함께 살았으면 좋지만은 세월이 가면은 서로 또 헤어져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지나가다가 좋은 빵이라도 있으면은 자기가 먹어보고 아 좋네, 아 그러면 이거 서로 좀 하나 갖다 드리면 좋겠네. 그럼 빵 한두 개를 사가지고 갖다 좀 사과라도 그렇고 그래 하면은 블루마운틴에 있는 나도 마음이 좀 평해지고, 그래서 제가 자주 내려와야 될 직원을 상의를 해서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첫 일요일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살펴야 될 부분도 있으면은 와서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 선녀보살님 내외가 너무 정법사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쓴 데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인사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나가실 때는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들어오네. 지금 사랑이 엄마요? 그래. 엄마 혹시 울까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명모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한 20년 전, 몇 년 전에 여기 있었어요. 생각나요? 여기서 공부할 때. 명호 스님은 한 15년 됐나? 비구니 스님이 아주 여기 절에 있으면서 시드니 대학 이 석사를 동부 대학을 나와가지고
석사를 하려고 왔는데 1년 동안에 석사학위를 마쳤어요. 굉장히 여기서 공부 안 되니까 얼마 있다가 이제 나가서 집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우리 신도들이 김치도 갖다 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방 없는데 도와드리고 이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그 영어로 석사학위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한국 가서 동학사 비구니 이 대학에서 그 성가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또 탐이 나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또 공부를 했는데 그 무리가 와가지고 무슨 뭐 암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7년을 그 가서 수행하면서 조금 몸이 나아지니까 사경을 정성스럽게 경전 사경을 하다가 병이 나와가지고 중풍이 사네 암이라 하면 암만 그래도 부담이 되잖아요. 뭐 아무리 약이 좋다 해도.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뭐 한다고 머리 깎고 수행한다고 와가지고 박사니 석사니 하다가 이 병이 걸려가지고 일찍 죽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를 해초리를 때렸대요. 마음속으로. 다 부질없다. 소용없다. 내 몸 건강해야 되지. 이러다가 살 사는데 기운이 나니까 기운 살만하면은 또 옛날에 했던 업력이 돋아납니다. 처음에는 그렇다가 박사학위 논문을 마저 하는 게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책을 펴가지고 박사학위를 시작을 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여기에 남은 이론을 책으로 45,000원짜리 굉장히 아주 두껍고 내용이 좋다 보니까 보통 책이 4, 5만원 다기가 어렵거든요. 특수한 책 아니고 그저 15,000원, 2만원 이런데 책 그러면 사진만 보내왔는데 보니까 두껍고 내용이 붓다는 어디에 계시는가 제목이 그게라. 그래가지고 책이 내용이 좋으니까 불교 TV 방송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어제 오전 10시에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방송국에도 어제 10시에 나오고 오후에도 6시인가 2번 나온다고 그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람이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 붓다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 말이 불신상주론이 부처님 육신은 인연에서 돌아가셨지만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상주, 이 세상에 상주한다. 항상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중생의 마음도 있다. 그 불성론. 중국에 와서 우리 중생에게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불교가 굉장히 흥했대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기 말에는 책을 출간하면은 가격의 10분의 1을 출판사에서 줍니다. 한 권 팔리면은 그 4,500원이죠. 여기 있다가 가서 스님이 된 사람이 해산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서루가 2번째인데 지금 의성 대곡사 주지를 하는데 여기 있었을 때 처사로 있고 총무를 했어요. 해산 스님이.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또 거기 며칠 전에 방문했답니다. 가니까 택마불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준비를 해 갔겠지. 100만 원을 시주하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인연이 있으면은 그런저런 걸 해서 서로 오고 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간 분이 그 좋은 참 학위 받는 게 어렵고 교수하는 것도 그렇게 다음에 교수를 하려고 하니까 워낙 실력 있는 스님이 많아가지고 동국대 교수 하기가 그래 힘든답니다. 교수는 안 하더라도 지금 동국대 강사로 경주 동대
강사를 나오고 있었어요. 교수라기보다도 좋은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참 인품도 좋고, 그 언니는 미얀마에 가서 절을 크게 지어가지고 미얀마 말도 잘합니다. 그 번역을 할 정도로 아주 세 자매가 전부 스님이죠. 언니는 국제 포교를 하고, 둘째 중간 언니는 순전히 명상만 하고, 셋째 명호 스님은 한국에서 포교 중심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세 사람이 모이면은 서로 싸웠어요. 왜 참선 안 하고 뭐 포기한다고 돌아다니게 대도 안 하게. 중간 스님은 그러고, 또 미얀마 절진 스님은 포기를 해야 되지 무슨 소리냐고 또 이러고, 명호 학생은 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서로 하는 데 대해서 존중해주고, 학비도 그 언니 스님도 안 했어. 여기 1년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빨리 학위를 마치고 가야 되지 신경 쓰인다고. 그래서 아주 참 시드니 2년을 거친 스님들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나도 기분도 좋고 그런 거 있고. 그래.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